안녕하세요, 동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 방법 총정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학 후 이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학 후 이민을 아마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제가 간단히 개념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유학 후 이민은 캐나다에 말 그대로 유학을 먼저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에 와서 방법을 찾아서 그 이후에 이민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인데요. 가끔 한국 분들이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고 유학을 하고 나면 바로 이민이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민 방법들이 있는데 그 이민 방법들 중에서 유학을 하고 나서 그 조건만으로, 그 졸업 조건만으로 바로 이민이 되는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특정 주의 특정 카테고리, 예를 들면 뭐 무슨 학과에 석사나 그런 박사 졸업하면은 이렇게 바로 취업을 안 해도 받아들여주는 그런 특별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 제외하고는 대부분 캐나다에 오셔가지고 유학을 해서 졸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그 취업을 통해서 이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유학 후 이민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큰 장점인데,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곳에서 취업을 바로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제도적인 이유로. 물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그런 바로 취업을 해서 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일단 말씀을 드린 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루트로 혹은 본인이 원하시는 취업의 길로 캐나다에 오시기 힘드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학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학 후 이민의 가장 큰 장점이, 그렇게 해서 유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면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워크 퍼밋이라 그래서 PGWP 그런 것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최대 2년 이상의 코스를 밟으시면은 졸업하고서 3년까지의 워크 퍼밋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2년짜리 과정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3년이 더해지니까 토탈 5년간의 신분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 5년 동안 이제 캐나다에서 뭐 유학을 하시면서 사실 그 중간에 뭐 다른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유학을 오셨으면 그 과정까지는 다 마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이렇게 이민을 알아보시면 되는데, 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유학을 오시면 방금처럼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도 있지만, 혹시 이렇게 커플로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스터디 퍼밋을 받아서 처음 오는 날부터 배우자가 바로 일할 수 있는 오픈 워크 퍼밋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캐나다의 공립학교의 그런 무료 교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 보고서 본인이 이제 사실 뭐 공부를 크게 하고 싶지 않아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유학 후 이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장점이라면 당연히 이제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식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하실 때 당연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유학 후 이민의 단점이라면 사실 뭐 모두들 예상하시겠지만, 초반에 이렇게 최대 2년 혹은 뭐 그 이상까지의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이 초반에 들어가죠. 그리고 당연히 학비도 들어가게 되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생활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으로 따지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장기 투자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최대 5년까지의 신분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취업을 했을 때 좀 더 취업의 질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 개념으로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리턴을 돌려받는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이라면, 이게 아무래도 취업 후 이민이든 뭐든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결국 취업은 본인 몫이죠. 그리고 유학 후 이민으로 해서 일하게 되는 그런 전문 직종들은 사실 뭐 이렇게 누가 옆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업체 소개를 받아서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뭐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제한되고, 이제 아무래도 본인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 후 이민으로 오셨으면은 보통 이제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일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로컬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서 이렇게 일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찾고 나서 고용주와의 이민 진행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바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로컬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일자리 찾는 게 아주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일자리 찾는 과정은 제가 지금 먼저 겪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캐나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결국엔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개개인의 능력은 비슷한데, 이제 한국과 다만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극복하고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사실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됐지만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취업을 준비를 했었고 노력도 많이 했었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유학 후 이민을 해서 최대 3년까지의 워크 퍼밋이 나오면은 적어도 그 3년 사이에는 어찌됐건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으로 연결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간혹 보다 보면은 2년짜리나 그 이상의 과정 말고 좀 더 짧은 과정을 해서 오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좀 더 짧은 과정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워크퍼밋 기간이 3년에서 이렇게 급 줄어들어요. 공부한 만큼만 나오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민구 웹사이트에 그런 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의 단점이라면 사실 3년이라면은 이렇게 고용주를 찾고 혹은 그 고용주가 나랑 맞지 않더라 하더라도 뭐 다른 고용주를 또 찾아서 이민을 이렇게 진행하고 그럴 시간이 되는데 이게 이제 2년 미만 뭐 1년 반에서 1년 이렇게 되면은 사실 졸업을 바로 해서 취업을 한 다음에 뭐 초반에 이렇게 서로 적응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습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기간이 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민을 진행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 얼마나 걸릴 수 있는지는 어떤 이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다 토탈을 해보면은 사실 1년이나 1년 반까지는 이렇게 후딱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제 생각에는 좀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감안하니 처음부터 2년이나 그 이상의 과정을 넉넉히 듣고 그 다음에 워크퍼밋을 3년이라는 넉넉한 기간을 잡아서 오시는 것이 여기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서 유학 후 이민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그런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나 업체들의 정보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곳에서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많은 경우에 그런 학교들이나 학과들이 현지 사람들은 정작 이렇게 잘 모르는 학과나 학교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곳에 가시게 되면은 물론 좋은 학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보통 유학생들로 가득 찬 학교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알아보실 때 한국에 있는 정보들에 의존하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캐나다 현지에 있는 정보들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이제 그런 얘기들을 물론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이제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도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찾아보셔야겠죠.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셔서 학교들의 뭐 리뷰도 봐보고 학생들의 반응도 봐보고 취업률도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전부 확인해 보면서 본인이 정말 맞는 선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나 카페는 제가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요. 거기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질문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언제든지 이렇게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런 면으로 이제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잘 찾아보셔서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앞으로도 쭉 이렇게 제 영상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